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0.04% 하락, 전셋값은 0.06% 하락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모두 하락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은 2주 연속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으며 서울에선 한강 이남의 11개 구가 평균 0.07% 오르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지난 1일 시행되면서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 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으며 정부가 이달 안에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 임차인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쌍용 C&E는 최근 레미콘사들에게 오는 7월부터 일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10만 4,800원에서 11만 9,600원으로 14.1%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쌍용 C&E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에 원화가 하락에 따른 환율 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33% 가격을 인상한 시멘트 업계는 1위인 쌍용이 가격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한일 시멘트, 성신 양회 등 다른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반등에 들어갔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 커졌고요. 반등한 자치구 수도 더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급매물 소화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대근 대표님께서 전세 사기 특별법 분석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6월 1일부터 시행됐었던 전세 사기 특별법 많은 논란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임차인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에 이제 발의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특별법에 대해서 좋은 점만 있는지 또는 다 반대로 이제 그런 임대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악영향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왜곡들은 없는지 오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 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됐죠. 실질적으로 이제 6월 1일부터 잠정적이었는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받았고 공포와 시행이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미반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해 보상을 경공매를 통해서 보증금 회수 후 임차인에게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또 그 경락받은 자금들을 통해서 이제 낙찰이 됐었을 경우에 그 물건을 LH와 SH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돌리는 이런 전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가 이제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가 또 한 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인정 범위,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더욱더 광범위하게 잡을 것인가 또는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있으니까 가해자가 있겠죠. 임대인들에 대해서 가해자의 범위가 정말 전세 사기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해자가 아니라 광범위한 그런 피해자를 확대시키면 시킬수록 가해자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논란의 중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특별법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25일에 이제 본회의 통과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지원과 그리고 경공매 절차에 따른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맥락을 가지고 있었었고, 지원 대상에 대한 확대 정책들이 가장 큰 논란들이 많았었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임차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각지대를 우려해서 확대하는 정책들은 맞기는 하나 이것이 바로 시장에 다시 한번 왜곡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내용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대항력이 있어야 내 자산,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기존 보증금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4억 원 한도 내에 LTV와 DSR 같은 경우 이제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그 보증금을 어떻게 보면은 차용해서 대출의 그런 한도들을 늘릴 수 있는 또 금리도 저리로 구성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자금이 필요하죠. 경락자금 이제 관련해서 LTV 낙찰가의 100%까지 이제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낙찰가율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다 하면 3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을 만약에 내가 다른 주택들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될 경우에 일반 대출 시에도 80%까지 LTV 지금 현재 70%인데 8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 주택 구입에 관해서도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게 통용될 수 있는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에서 3.78% 정도까지의 저리로 대출을 활용해서 신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전세 대출에 대한 채무들이 그동안에 이제 구성이 됐었던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LH라든가 이런 보증기관에서 대위 변제 대신 변제를 해주고요. 20년 동안 무이자 상환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위 변제 이후에 6개월 동안은 연체라든가 신용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굉장히 또 그런 등급들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안전하게 맞춰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매를 통해서 거주주택을 매매를 하게 될 경우 그 경매를 통해서 받을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사실상 이런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소형주택들에 대해서 매매가와 전세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전세가가 폭락하다 보니까 그 갭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임대인이 자산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취약계층 청년일 경우에는 최저 3.55%의 그 금리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자금들을 지원해서 어떻게든 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정말 괜찮죠. 좋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 확대되는 범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전세 사기가 맞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법이 구성이 되는 것은 맞는데 역전세라든가 또는 이런 깡통 전세로 인해서 전세 시세가 낮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예전부터 있었었던 이런 역전세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세 사기로 동일시하게 된다라면 선의의 그런 임대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었던 역전세와 깡통 전세 없었던 말들이 아니죠. 이것이 전세 사기로 좀 확대 범위가 됐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3년 4년 동안에 금리의 상승과 보유세의 징벌적 과세 그리고 또한 이런 임대사업자의
그런 활용들로 인해서 실제 보증보험 가입이 또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소형주택들을 구입하고 나서 이제 사기가 됐었던 부분들은 그거죠. 이렇게 전세가와 매매가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이런 물건들을 매매한 후에 전세를 맞춰놓고 다른 사람의 제3의 차용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반환 능력이 없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명의만 빌려서 이 매매를 돌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세 사기의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내용들까지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법을 규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었던 그런 임대인들에 대한 피해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전세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이 발행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소액 투자자들이 가장 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액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기에 어떻게 보면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피해를 구제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소액 투자자가 전세 반환 보증 금액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서 전세 사기범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위에 대한 확장 논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소액 투자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것을 이제 다시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가 대비해서 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신축 빌라라든가 소형 주택일 경우에는 뭐 80%, 90%의 전세가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자산을 불리고자 재테크를 하게 됐었을 경우에 전세가가 하락되면 당연히 그 금액들을 못 돌려주게 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으나 상승기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또 유일한 재테크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소액 투자가 투자를 했었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사기범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모두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매도했었을 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매도했는데 요 매수자가 또 한번 이거 그 전세 반환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었을 때도 매도자도 같은 공범으로 또 판단을 하겠다라는 이런 범위의 확대가 굉장히 좀 징벌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 이제 법이 시행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시행이 되면서 이런 그 선의의 피해자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보증보험 가입이라든가 또는 임대차 보호법 등을 통해서 사실상 이런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것만 믿고 이제 높은 전세가율을 안심하고 들어갔었던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들 이런 발생된 문제들은 이런 것들로 이제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한해서 특별법을 발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전세 사기 피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세 사기 진짜 피해자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뭐 그 이외에 어떻게 보면은 좀 확대적인 그런 범위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요. 그 피해자들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제 그 세금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시장 왜곡이 분명히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되느냐. 이렇게 됐었을 때 매수자, 투자자, 소액 투자자죠. 소액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이런 소형주택들, 빌라라든가 이런 저밀도 주택들에 대한 그런 신축 구성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전세가를 높이 해야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신축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공급들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그동안의 아파트 인허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규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축 공급 물량들이 한 번에 축소되는 시기가 바로 2019년, 2020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요. 이게 원활하게 공급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일정 부분이라도 모두가 아파트에 살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들이 없으신 분들은 전세라든가 월세를 활용하셔야 되고 또는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매매를 작은 주택들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특별법 발의를 통해서 전세는 월세화가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소형주택들 빌라에 대해서 매수세가 떨어지거나 또는 투자자가 안전한 그런 임대주택들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전세에 대한 매물의 급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신축 공급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안 그래도 인건비의 상향과 그리고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땅값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기에는 지금 현재 어려운 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축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또는 그 매물들을 임대를 놓으면서 그런 공급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된다면 신축을 지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저밀도 주택들, 빌라에 있어서는 기존 지어졌던 신축급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 이하의 그런 주택들에 대한 가격 상승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공급이 축소되게 되면서 실질적인 매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의 급감소와 그리고 가격들의 상승들이 앞으로 향후 또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내년이죠. 이제 보통 이제 빌라는 8개월에서 1년 정도를 두고 신축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축들이 공급될 수 있는 매해년마다 공급될 수 있는 일정 비율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 2025년에는 더욱더 급락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전세가 이제 앞으로는 점점 매물이 급감소되고 점점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화로 전환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가 계속 높아졌었던 상황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싸기 때문에 월세의 수요가 풍족했고 그 월세들로 들어가도 큰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런 금융당국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는 동결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서민경제를 위해서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도 3% 후반에서 4%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3% 후반이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면 전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월세화로 진행이 된다면요. 임차인은 월세 거주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저도 월세 거주를 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다면 주거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화로 주거 부담이 증가한다면 내가 돈을 좀 모아서 무언가 집을 사기 위한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내 집 마련에 대한 난항들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피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정부의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서히 이제 월세화로 전환이 된다면 양극화 시장, 그 가격의 상승폭들이 다른 양극화가 아닌 소득 수준이라든가 또는 재산에 따라서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동산 자산이 늘어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 부동산 소유의 시장에 있어서의 양극화 현상들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충분히 위기감을 가지고 느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 범위를 넓히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1주택자 갈아타기 투자와 매수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시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입니다. 개통 예정인 서부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판상형 구조의 아파트고요. 시세는 8억 2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덕양구 덕은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시죠. 자, 요즘 1대1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개인 상담을 하고 전화 상담을 드리다 보면은 이제 갈아타기 전략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갈아타기 전략 하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시기죠.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지역에서도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먼저 선점에서 움직이신 분들이 지금 현재 시세 대비 예전 가장 높았었던 시세 대비 20%, 30% 낮게 형성된 지금 바닥 라인이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고, 또 급매성 매물들은 지금 잡으시면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덕은지구의 갈아타기 전략,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조금 더 서울 쪽으로 입지를 좋게 가지고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념해서 보실 지역이 바로 덕은지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분양가 자체가 9억 원대, 지금 8억 후반에서 9억 원대인데 매가가 나와 있는 금액이 분양가와 거의 상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덕은지구는 상암 DMC 마포구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바로 길 하나 차이로 위치되어 있고, 앞으로 창릉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곳에,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와 마곡지구가 인근의 업무시설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거지로서 굉장히 그런 업무시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다. 또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 자체적인 업무시설들도 이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그런 IT 기업들과 방송 기업들이 이곳으로 또 밀려서 들어올 수 있는 2023년에서 4년 정도의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방대 부지도 앞으로는 업무 시설들이 크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 베드타운의 신도시가 아닌 미니 신도시급으로 구성될 수 있는 곳에서 업무 시설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강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생활권, 한강종만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는 덕은역이 이곳에 또 생길 수 있는 상암역과 함께 더불어서 덕은역이 생기기 때문에 지하철이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지하철이 구성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강변북로와 내부 순환도로, 자유로와 올림픽 대로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원종, 홍대선 개발 완료 시 대중교통 편리성들이 더욱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서남부 지역들과, 그리고 이제 서울권에서는 마포, 홍대 라인들까지도 바로 다이렉트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환승될 수 있는 노선들, 공항철도와 함께 더불어서 6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2호선들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가 지금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이주 수요가 발생됐었을 때 주변의 신축 아파트 유일하죠. 지금 이곳 바로 덕은지구가 될 것 같고요. 매매 금액은 8억에서 9억 중반대까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예전에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해보셔도 프리미엄 자체가 이미 감정가액으로는 12억, 13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라는 또 서울권에 굉장히 가깝게 연접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투자 보유 2년만 하셔도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월세 지금 현재 보증금 5천만 원에 1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 대출 금액 그 이상도 나오지만 지금 현재 70%, 60%로 예상을 하시면은 약 2억 원이 되지 않는 금액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덕양구 덕은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8억 원에서 18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초구에서는 가장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 바로 양재동입니다. 그리고 양재동 내에서도 지금 현재 상권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업무 시설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양재천을 끼고 있는 양재동 카페거리에 위치한 상가가 되겠습니다. 이곳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고요. 잠시 뒤 금액 정보에서 수익률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재역의 개발 호재, GTX 신호선이 들어가고 3호선과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권의 핵심 입지에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된다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양재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말죽거리 공원이라든가 양재 시민의 숲, 그리고 매봉산, 양재천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업무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양재동 내에서도 가장 큰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이제 대형 그런 업무 시설들, 국제유로 복합지구 삼성역 주변, 그리고 방배동에 이제 서초구에 일자리 부지가 구성되어 있는 정부사 부지, 그리고 양재 R&D 연구단지, 그리고 테헤란로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양재동에서 어느 곳으로도 대형 그런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상가를 보실 때는 이곳 역세권에서 서울 전 지역으로 빨리 갈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곳 양재동 카페거리가 그렇습니다. 주변에 위치한 기업인들 또는 그런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뭔가 상가에서 소비를 하고 바로 귀가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신분당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는 GTX의 광역교통망 그리고 또한 주변에 바로 한두 정거장만 이용을 하더라도 2호선과 9호선, 7호선을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언가 소비를 하고 이동할 수 있는 편리성들이 양재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초대로의 그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롯데 칠성부지라든가 코오롱부지 개발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가는 더욱더 올라가고 상업시설들이 증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GTX가 더블 역세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성역과 양재역이 유일한 강남권의 GTX 노선이기 때문에 양재동의 미래가치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금액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60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인데요. 강남권에서 60평형대가 지금 18억이다. 굉장히 평당가를 보시더라도 주변 웬만한 지역들 4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약 3천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을 볼 수가 있겠고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월 770만 원을 예상하실 수 있는 실투자 금액 대출을 제외하시면 8억 원 중반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5%인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세 차례 연속 동결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4%로 전달 대비 0.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86.8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상승으로 반전됐지만 보합세는 넘지 못한 것으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핸섬 가이 전영준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두 지역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두 곳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포구 합정동과 용산구 원효로 사가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두 곳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라는 것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빠르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곳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셔서 성공적인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2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3,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마포구 합정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제 마포구 합정동의 입지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제 마포구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합정역이 있으면서 또한 바로 인근에 한강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계에서 바로 지하철 역세권과 한강변이 접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호선과 6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또한 바로 이제 이런 간선버스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문이나 시청은 여의도는 물론이고 이제 파주나 인천, 이제 송도, 인천공 이런 외곽 지역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합정동 하면 또한 이제 이런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고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문화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합정동 막리단길이나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도 위치해 있고 또한 이제 대형 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것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 또한 문화시설까지도 잘 발달된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제 합정동 하면 바로 인근에 이제 출판거리나 젊음의 거리, 이제 디자인 거리 이런 문화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20, 30대는 물론이고 30, 40대까지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이제 마포구 중에서도 합정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바로 합정동 하면 바로 인근에 이제 명문 대학원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까지도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홍익대학교나 서강대학교는 물론이고 바로 연세대학교나 의대까지도 이제 바로 있기 때문에 대학가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교통과 이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바로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상암동 DMC 미디어 타운이나 바로
망원동, 합정, 공덕으로 이어지는 오피스타운이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또한 바로 인근에 이제 여의도 국제금융타운이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타운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업무타운이 바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이런 이제 뭐 바로 인근에 이제 한강공원이나 뭐 월드컵 공원, 바로 경의숲길공원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공원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합정동은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합정동 하면 바로 서울의 마지막 남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개발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합정동은 정말 전 연령층이 살기 좋은 동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대학교부터 직장들, 또 망원시장과 한강까지 여러 가지 입지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개발 호재들 앞두고 있을까요? 네, 합정동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개발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합정 역세권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최근에 이제 합정역, 뭐 합정 5구역, 6구역, 7구역 이런 합정 역세권 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 역세권 개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인근에 이제 가로주택 사업이나 모아주택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합정동은 전체가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모아주택 개발 사업이나 가로주택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합정동 하면 바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한강변 개발을 용적률 한 800%로 상향 조정해서 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50정에서 한 70정 이런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건설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나 이런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바로 한강을 적해 있고 또 합정역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또한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바로 합정동은 이제 업무타운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뭐 상암동 DMC 업무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망원동과 합정역 공덕으로 이어지는 오피스타운이 계속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또한 주변에 뭐 이제 여의도 국제금융 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또한 인근에 마곡 첨단 산업단지도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이런 20대나 30대는 물론이고 40, 50대가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합정동은 바로 탁월한 교통과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고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한강변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아타운 개발부터 한강변 개발까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또 확인을 해봤고요. 예상되는 시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이제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이제 매매가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본 다세주택은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총 매매 시세는 5억 3,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고 있겠습니다. 또한 전세 시에는 약 3억 5천만 원에서 4억까지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1억 8,500만 원에서 2억 한 5천 정도로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합정동에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월세로 활용하신다면 또 이제 매월 월세가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활용하시고 또한 은행 대출 약 한 1억
3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1억 8천5백만 원으로 매월 150만 원씩 또 손에 쥐면서 또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 들어봤는데요.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합정동 하면 아주 업무타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꾸준한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이제 상암동 DMC나 여의도 국제금융타운 또 마곡 첨단 산업단지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과 주거가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합정동 하면 바로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합정역 2호선과 6호선이 바로 접해 있으면서 또한 바로 한강변까지 접해 있는 이런 지역이 최고의 부동산 투자에서 최고의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 하면 이제 이런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의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을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합정동은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역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합정동 세 가지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봤고요. 첫 번째 지역 체크 맞춰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시죠. 전영준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자가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 앞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용산구 원효로 자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만나보실 지역은 바로 이제 용산구에서 이제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원효로 사가로 가보실 텐데요. 바로 이제 용산구는 이제 뭐 전체가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원효로 사가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사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원효로 사가는 바로 이제 용산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5분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던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용산역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서울역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 전 용산은 이제 용산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고 바로 수원이나 대전이나 부산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용산. 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지하철뿐만 아니라 바로 철도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KTX나 GTX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용산구 하면 바로 이제 업무타운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 하면 용산구 자체에도 업무타운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또한 바로 인근에 뭐 이제 서대문구나 종로구도 위치하고 있고 또한 바로 한강만 건너가면 강남으로 이어지는 아주 업무타운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업무타운으로 인하여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뭐 대기업 본사들이 또 용산으로 쏙쏙 입주를 하는 지역이 또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기업 본사들이 용산으로 이사를 한 대기업들이 뭐 LG U+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대기업 본사들이 용산으로 쏙쏙 입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 또 용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용산 하면 바로 이런 공원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또 이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은 바로 이제 인근에 뭐 한강공원은 물론이고 바로 인근에 뭐 이제 효창공원이나 이제 용산공원, 남산으로 이어지는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녹지 부분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용산공원이 아주 대형 공원이 있으면서 또한 바로 한강을 접해 있는 한강공원까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용산구는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과 업무타운,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서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용산구는 바로 인근에 이제 뒤로는 이제 북한산과 남산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풍수 지리학적으로도 최고의 명장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용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용산구는 최근에 이제 빠르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교통과 업무타운이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용산구 중에서도 바로 원효로 사가는 바로 한강변과 용산역이 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젊은 20, 30대는 물론이고 30대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회사들이 이제 용산구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고 또 주변에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한강공원도 끼고 있는데요. 용산구 중에서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효로 4가 입지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개발 호재도 알아볼게요.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용산구 하면 이제 전체가 이제 개발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빠르게 개발 진행 사업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용산구 하면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캠퍼키 부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캠퍼킴 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초고층 랜드마크로 조성될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초고층 50층에서 60층 이런 주상 복합타운을 용산구에서 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용산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용산구 하면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빠르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구 하면 최근에 이제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효창동 뉴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또한 바로 인근에 이제 보광동이나 한남동으로 이뤄지는 바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원으로 사가 하면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제 업무타운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원으로 사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으로 사가 하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제 업무타운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원으로 사가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용산 전자상가로 이어지는 국제 업무타운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국제 업무타운 개발 사업이 하면 용산의 최고층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업무타운이나 국제 업무타운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원으로 사가하면 이런 국제 업무타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바로 원으로 사가는 이런 가로주택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으로 사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원으로 사가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아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구에서 빠르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용산구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원효로 4가 개발 호재까지 짚어봤고요. 예상되는 시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세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용산구 원효로 4가 넓은 투룸 시세 분석해 보겠는데요. 총 매매가는 이제 6억 9천만 원 정도에서 7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시 약 한 2억 4천만 원에서 한 2억 5천 정도 예상해 보실 텐데요.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실투점 바로 4억 5천만 원 정도로 원으로 사가에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월세로 진행하시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3억 6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3억 정도로 바로 이제 원으로 사가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뭘 만나보실 텐데요. 바로 이런 매월 150만 원씩 받으면서 또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집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원으로 사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다세대 주택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원효로 4가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전영준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전영준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